전남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피의자를 대신해 45억 원을 변제했습니다. 전남도 의대 설립 방식이 오는 12일 최종 발표됩니다. 발표를 이틀 앞둔 10일 목포대와 순천대에서 대학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남 전체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지만 이주 배경 학생은 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차원의 글로벌 인재 양성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당진, 병영천 인근 주민들은 댐 건설 계획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교실을 구축하고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리는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학령 인구 감소세가 빨라지는 등 교육 현안이 시급한 만큼 전남교육청의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한 전남의 초등학교는 모두 30곳입니다. 이 가운데 40%는 최근 3년 또는 4년 동안 신입생이 없었습니다. 전남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는 지난 2021년 13,000여 명에서 점차 줄어 올해 11,0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교육 대전환으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교실을 구축해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자연 친화적이고 체험 중심 학습이 가능한 작은 학교만의 강점을 살려 지역에 머무는 학생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다만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는 만큼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 김정희 전남도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전남교육청에 대안을 물었고 앞으로 10년 후면 전남의 학령 인구는 1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현재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교육관께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해안이 있는지요?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학생 교육 수당이랄지 맞춤형 교육이랄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의 또 다른 현안인 이주 배경 가정의 학생을 위한 교육 설계. 실제로 전남은 이주 배경 가정의 학생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교육청은 일반 학생과 이주 배경 가정의 학생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도에 입국하는 학생들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민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학령 인구 감소 등 지방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한 전남교육청. 제시한 청사진을 통해 앞으로 교육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의대 한 곳과 대학병원 두 곳의 설립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자 보전 방안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전남에 의대가 들어서면 주민 건강권의 최후의 보루가 된다며 도민 건강권과 도내 의료체계 완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내에 대학병원 두 곳이 설립되면 적자가 날 수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발언과 정부 담화문 등을 토대로 추진하는 전남도 국립의대 공모에 대해 공모하지 않고 의대를 선정할 경우 전남 의대 신설이 표류할 수 있다며 공모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국립의과대학을 두면서 아까 마이너스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군데 부속병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도민의 건강 또 우리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좀 적자가 나더라도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해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의대 공모수행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가 오는 12일 전남 의대 설립 방식을 최종 발표합니다. 에이티커니코리아는 5일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최종 설립 방식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는 10일 오전 11시 목포대 도림 캠퍼스에서 대학 설명회를 열고 같은 날 오후 4시 순천대 산학협력관에서도 대학 설명회를 열어 용역 추진 경과 설명과 설립 방식, 공모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 지자체를 돌며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강진군 주민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강진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병영청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린 겁니다. 전남 강진군 주민설명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환경부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14곳에 댐을 짓기로 한 가운데 전남은 화순 동북천댐과 순천 옥천댐, 강진 홍골제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후대응댐 후보에 선정되면 제가 서 있는 이곳 홍골제 일대엔 최대 190만 톤의 저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진 홍골제의 경우 폭우가 내리면 수량이 26% 증가해 홍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댐 건설을 통해 농업 용수 공급 등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댐이 이제 조성됐었을 때는 과연 지하수로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농업 용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환경부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환경 영향 평가와 기본 계획을 거쳐 댐을 짓고 이주민 세대당 2천만 원, 건축물 소유자에게 최대 2,4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 홍골 저수지의 경제성에 관해서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게 될 거고, 그 이후의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이 홍골 저수지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후대응댐을 놓고 최근 전남 환경단체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댐 선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남 일대에서 121채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 보증금으로 공동주택을 매입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A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신탁한 공범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화된 중저가형 공동주택을 사고 매매가보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더 높은 금액으로 202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마쳤으며 이 가운데 121명이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100억 원 상당의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A씨를 대신해 50채 45억 원을 대위 변제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는 곧 임대 만료 시기가 도래해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 이른바 이성균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그동안 형사사건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관련 규정들이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있어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성균법 제정을 통해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보 담당자가 공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할 뿐더러 촬영 제한 등 초상권 보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현행법이 일몰되지만 새로운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규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4조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해 일몰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력 연장이나 새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7월과 8월 각각 발의된 개정안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교육 재원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교육부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1조 9,800억 원이며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이 절감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농촌 지역 교통 환경이 열악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면적이 넓고 농촌의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는 파주시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6년 전부터 운영한 천원택시가 인기를 끌면서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전병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주의 한 농촌 지역에 사는 권영열 씨가 어디에 전화를 겁니다. 라카리 경로당인데요. 문산역이요. 전화를 건 지 5분도 채 안 돼 택시가 들어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천원 택시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너무 시간이 맞지 않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또 저렴한 가격에 이 1,000원짜리 택시가 생김으로 해서 참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파주에서 천원 택시가 도입된 건 지난 2019년 4월. 농촌이나 오지마을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12곳을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해 지난 7월까지 63곳으로 확대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최초 했을 때 이제 일일 평균 이용 인원수가 34명인데 지금 현재 평균을 했을 때는 380명, 이제 1,200%까지 이게 증가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파주시에서도 이런 그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2차례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1,0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택시업계도 승객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운행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근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이제 약간 조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이런 동떨어진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시내 나가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때 이용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매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이 발휘되고 있는 천원 택시. 파주시는 용역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 마을 발굴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여수시가 고수온 피해 어가를 돕기 위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차 피해 조사가 완료된 72개 어가로 국비 20억 원을 우선 지원해 어가 경영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피해 정도가 심해 복구 자금이 시급한 어가에는 수산정책자금 대출이자 감면과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8월까지 접수된 여수 지역 양식어류 폐사 피해는 조피볼락 367만여 마리, 피해액 73억 2,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해양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목포해경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다중이용 선박 등 안전관리 강화와 추석 전후 민생 침해 사범 대상 단속, 해양 오염 사고 예방 활동 등 기능별 사고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여객선과 도선, 유선 등 다중이용 선박 이용객은 9월 평시 대비 이용객이 각각 68%, 54%, 121% 증가했고 선박 연안 사고는 모두 37건 발생했습니다. 전남도가 남도 20개 세계화를 위해 미국 LA와 서울에서 특별 전시회를 엽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수묵 전시회는 흘러가는 바람, 불어오는 물결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